감정 가운데서도 화는 스트레스와 후회라는 후유증을 남긴다. 화를 내고 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후회하기도 한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화를 참지 못하는가?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 마음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다.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다. 화는 낼 때는 시원하지만 내고 나면 항상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온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안 그래야지 결심을 한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되면 또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풀이하는가? 화를 내는 나를 살펴보면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옳은데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낸다. 그리고 그렇게 화를 냈던 기억은 뇌에 고스란히 저장된다. 화가 뇌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화가 많다라고 한다. 그것은 화를 냈던 기억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 화를 내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안에 오랜 시간 쌓여있는 화를 비워내도록 하라. 화로 물들었던 마음들을 비워냈을 때, 화를 냈던 과거의 생각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화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 너머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여유도 생길 것이다. 화가 났다면 무작정 걸어보라. 아무 생각 말고 거리 풍경에 집중하면서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마음 다스리기라고 하면 되게 어렵거나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핵심만 알면 간단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먹기만 했지 한 번도 비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점점 그것들이 커져서 그게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이때까지 먹은 마음들을 비운다면 어떨까? 마음을 다스리는 스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모든 건 마음 때문이라는 말도 있듯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큰 차이가 난다. 직장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거나 집안일을 하다가 화가 나면 일단 가부좌 상태로 앉아 머릿속에 사과 같은 새콤한 과일을 떠올리면서 입안에 침이 고일 때까지 생각을 정리하여라. 아니면 평화로운 해변이나 그동안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도 화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음악 감상은 자신의 억울함과 슬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격해진 감정을 정화하는 데 좋다. 일단 5, 6분 길이의 단조음악 3곡을 들은 뒤 밝고 서정적인 음악을 3곡 감상하는 게 화를 다스리는 데 효과적이다. 하루 1, 2회 정도 반복하는 게 적당하다. 글쓰기는 오랫동안 쌓인 화를 단기간에 줄여주는 방법으로 좋을 것이다. 하루 30분씩 날마다 글을 써보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면 된다. 글을 쓰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응어리가 풀어질 것이다. 긍정적 사고는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화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라.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세상에 크게 화낼 일도 없다. 어쩌면
내가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 좋은 생각은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라. 우리 몸의 치유와 휴식은 편안한 잠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원기 회복은 물론 잠을 잘 자면 만성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깊은 잠을 청하고 나면 어느 사이엔가 화가 누그러져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청소를 하거나 식물에 물 주기, 운동하기, 먼 산 보기 등 생각을 멈출 수 있는 행동을 하라. 흥분된 마음은 억제한다고 해서 가라앉혀지지 않는다. 잠시 억누를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는 못한다. 사람들이 욕설, 폭력, 성추행, 도둑질을 하거나 술 먹고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등 계율을 어길 때는 다 마음이 들떠 있을 때이다. 옛날부터 욕심에 눈이 어두웠다.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다. 성질이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 이것은 다 무지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마음이 사로잡힌 그 순간에는 제대로 알고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이 저절로 나와 버린다. 아무리 말과 행동을 절제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과 행동을 해버리니까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무지에 의한 말과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아,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딱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술주정을 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 행동이 일어나는 한 단계 이전으로 가서 어리석은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을 먼저 정화시켜라. 인생의 목표하며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열정은 약간 들뜬 상태일 뿐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이미 행복한 것이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도 나처럼 사는 게 힘들었구나 생각해보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고 할 때 바깥에는 아무리 많아도 80 정도만 알리도록 하여라. 문제를 밖에다 두면 지속 가능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실패를 절망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빌려 쓰다 보면 임차료를 내야 할 경우가 있다. 인정하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내일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만족하여라.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 별다른 하는 일 없이 육체적으로 편하게 산다고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 다른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지게 된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둬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다. 한 송이 꽃을 보고 좋아하면 꽃이 아닌 내가 좋다. 사람 역시 아끼고 사랑하면 그가 아닌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동정심으로 만나면 곧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고 그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상대에게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 하는 나의 문제로 바뀌게 된다. 내가 이기적이듯 상대도 이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인생이 편해진다. 화를 내면 손실이 생길 것이다. 마음이 허전한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무언가 바라는 마음 때문이고 채우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허전함도 사라질 것이다.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 다른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지게 된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둬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라.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나이 들어감을 한탄하거나 나이를 인정하지 않고 젊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단풍처럼 물들어가는 나를 차분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레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사람 관계가 변하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떠난다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않아야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면 내 가슴이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남을 보살피고 도와주면 내가 어른이 되고 주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쁜 옷을 입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법이다.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 바라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조건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한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해보지 못한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갈 것이다.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심성이 착하고 남에게 해를 안 끼친다. 그런데 착하긴 한데 마음이 늘 들떠있거나 우울한 경우가 있다. 착한 사람 중에 이런 경우가 오히려 많아.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좀 답답할 것이다.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마음이 고요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